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를 전후온난기, 1950에서 70년대 초까지 고도성장기, 1970에서 80년대 중순까지 안정성장기, 1980에서 90년대 초를 버블경제, 그 후 현재까지를 장기 불황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헬기를 타고 샴페인을 마셨다는 버블 경제 시대가 무너지고 나서 약 30년 동안 일본의 성장은 멈춘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일본이 멈춰 있는 사이에 주위의 국가는 물론 전 세계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을 촌철살인으로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경대 경제학부의 교수인 경제학자 모리나가 타쿠로인데요. 모리나가 교수가 주간 실화 웹에 기재한 칼럼에 일본이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했다고 이야기하여 일본인들이 당황했습니다. 모리나가 교수는 먼저 중국 사태에 대한 대응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본의 비상사태 선언 이후 감염 확산에 대한 대비 미흡과 백신의 낮은 접종률 등이 선진국에 걸맞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며 그 배경에는 관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뜻 움직이지 않아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임금이 개도국화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리나가 교수는 일본의 연봉은 OECD 30개국 중 24위로 한국의 19위보다도 낮아졌고 G7 중에는 최하위가 되었다며 산업정책의 실패와 변화를 싫어하는 문화가 더해졌고 과거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의 회사가 몰락하면서 관련된 많은 기업과 산업의 몰락, 그리고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의 빠른 이동이 되지 않아 스마트폰이나 IT 분야 등에서 부가가치를 내지 못해서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단면을 빅맥 지수로 보여줬는데요. 일본의 빅맥 세트는 미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저렴한 물가가 일본의 현실이라 말했습니다. 해당 칼럼을 본 일본인들은 동경대 경제학부의 교수가 일본이 추락했다고 하자 믿을 수가 없다며 한국이 일본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추락은 더 심해질 거야.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일본은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첨단 산업과 IT는 거의 한국에게 빼앗겼지. 한국에게 연봉이 역전당한 건 당연한 거야. 한국과 5위나 차이가 난다고? 일본의 인구수가 아니었다면 일본은 벌써 베트남이나 태국과 경쟁하고 있었겠네. 앞으로 한국과 격차가 더 커지겠지? 일본이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건 자동차뿐인데 자동차 산업도 거의 모든 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나 수소로 넘어가고 있어. 토요타가 사형 선고받으면 일본은 끝장이야. 어쩐지 한국인들은 일본에 여행을 엄청 오고 비싸고 맛있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면서 먹고 쇼핑도 엄청나게 하면서 놀더라. 일본인에게 해외여행은 진짜 어려운데 말이지. 자민당의 집권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구나. 세태가 멈추지 않는다. 일본의 장인 정신이 일본인들의 목을 조인다. 장인은 바꿔 말하면 변화하지 않는 거니까. 백신 접종률 선진국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국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개도국이구나. 일본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반일이자 한국인인 손정희가 지배하는 언론의 조작이야. 일본을 정신적으로 몰락시키려고 하는 거다. 세태는 막을 수 없어. 그러나 한국보다 뒤처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중국과 손을 잡아 한국을 추락시키고 나서 그 자리를 일본이 차지하는 게 좋겠다. 모리나가 교수는 이제 일본의 주식은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 동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겠지. 주식 산 놈들 빨리 다 팔고 도망쳐라. 너네 민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경제 정책은 여야가 별반 다르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일본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 확실히 잃어버린 30년 동안의 지표를 보면 일본은 제자리 걸음이야. 하지만 다른 나라는 전진했기 때문에 일본은 쇠퇴한 거나 마찬가지다. 빅맥이 미국보다 싸다니. 빅맥을 먹으면 끼니를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겠네. 한국이 연봉이 높은 건 한국인과 일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걔네들은 확실히 능력이 좋더라. 맞아. 한국 취업률 어쩌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낮은 취업률 덕분에 그걸 뚫은 애들은 능력치가 장난 아니더라. 지금 이 시기만 암담한 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더 큰 비극이다. 일본의 문제는 저출산이야.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지. 가만히 있으면 한국은 몰락하고 일본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다시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물가가 싼 게 왜 나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물가가 싸면 좋은 거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조금만 힘들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이러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산업이 낙후되는 거야. 일본의 몰락을 이야기하는데 왜 한국보다 연봉이 낮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모리나가도 조상에 한국인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을 기반으로 한 모든 건 일본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너 그럼 라인 사용 못할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한 게 아니라 한국 전쟁으로 운이 좋게 돈을 벌고 발전했을 뿐이고 일본인의 의식이나 문화 수준은 개도국을 벗어난 적이 없다. 횡단보도는 도장이 벗겨지고 도로의 요철도 방치되고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의 열화가 일본의 현실을 나타내는 거야. 일본인은 영어를 하지 못하니까 한국을 넘어설 수는 없다. 영어를 못하면 세계에서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 그나마 세계 경제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90년대까지 최고 수준의 경제적 축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뒤에는 붙은 것은 없고 오히려 갉아먹고 있을 뿐이었지. 이제 먹을 만큼 먹어서 추락하고 있는 거다. 한국이 일본보다 부자인 걸 모르는 애들이 많은 건 이해한다. 전후에 그렇게 추락했던 나라가 일본을 역전했다니 믿어지지 않겠지? 그런데 한국을 가보면 알게 된다. 도로에 소형차는 없어. 거의 중형 이상의 차만 다니고 유럽의 브랜드 자동차들도 진짜 많다.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일본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이라면 배가 침몰하거나 발전소가 터지는 일 같은 건 없을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추락하는 와중에 후쿠시마 방류로 세계의 시선이 더욱 나빠지고 있어. 일본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나락으로 가고 있다.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이길 수가 없을 거야. 일본의 산업은 발전이 정지되어 있어.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는 무엇도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게 없다. 이제 한국은 라이벌이 아니야. 동경대 경제교수도 별거 없네. 도쿄의 GDP만으로 러시아 전체 GDP 이기고 있는데 어째서 일본이 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냐. 아무리 일본이 쇠퇴한다고 경고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일본은 괜찮다고 말하는 인터넷 우익들이 일본을 여기까지 추락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추락을 떨어지는 칼날 같아서 잡을 수 없다. 모리나가의 말대로라면 한국이 더 위험하니까 괜찮다. 한국의 백신 접종도 최하 수준이고 GDP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곤두박질 칠 거야. 그러니 20년만 참으면 한국은 끝이야. 일본이 개도국이라고? 그럼 이제 발전할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지금도 경제적인 위치는 5위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중국과 미국을 잡을 수도 있겠다.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외국에 나가본 녀석이라면 알 거야. 일본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를 말이야. 동남아 국가에만 가더라도 IT 같은 부분이 일본보다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이 개발도상국이 되었다고 하자 화가 나서 날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모리나가 교수가 한국의 연봉에 역전당했다는 이야기 때문인지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경제대국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는 이들과 일본의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희망이 없음을 직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동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일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댓글이 가장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해외 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